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서 2024년 고덕 삼성 대 진이 LG 평택이 한 번 더 터진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뒤쪽에 LG 편 쪽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정보가 나오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과 인구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반드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절대 변수, 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바로 인구의 이동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 곡선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이 기차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곳에 당장 이러한 집을 지어준다면,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간다면 굳이 이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건 바로 뭐다? 집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인구를 이동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감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관광지가 있고요. 국가개발사업, 즉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처럼 국가가 마음먹고 만드는 단지, 산업단지는 사실 막을 길이 없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원주가 있고요. 또 하나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동입니다. 삼성,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등 기업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LG는 현장을 가서 보시면요, 허허벌판이에요. 진이 역사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어떠한 시그널이 있는지 중요한 정보 말씀드리니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들어가는 진이역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곳은 아직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쪽에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감지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것은 투자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토지입니다. 그러면 위성으로 진이역사 인근에 LG의 모습,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2008년도 항공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논밭, 허허벌판, LG전자라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노란 색깔이 올라가지만 이곳 또한 현장은 허허벌판, 2008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곳도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2011년도 가서 보면요, 논밭대기 위에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게 보이고요. 여전히 허허벌판이지만 갑자기 도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LG전자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요. 주차장은 만들었으나 차량은 그닥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1년도가 되겠고요. 2019년 현재 가서 보시면요, 이 논밭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공장으로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공장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을 하고요. 도로도 선명히 들어가고요. LG전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결정타, 주차장이 어떻게 변했냐, 이와 같이 변했어요. 보시면은 차량이 너무 많아요. 차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출퇴근하는 버스, 45인승 버스도 수십 대가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곳에 LG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괜찮은 시설,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도시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출퇴근을 멀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그러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정고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이 돈을 벌어서 옆집 여자를 갖다 주면 이거를 이해할 여자가 있을까요? 또한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옆집 남자를 갖다 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평택에 위치한 LG 공장이 이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오산 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는 동탄 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택시장께서 이들을 가두지 않으면 평택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딴 도시 가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시장이라면은 나는 평택시를 부자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LG 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둬야 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진위 역사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개발이 쉽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역사를 찾아서 그곳 일대를 개발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쉽고 효과적이겠죠. 그곳에 현장을 가서 보면은 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자로 답을 써놨는데 이는 전답, 받전 뭐 이렇게. 그래서 답 같은 경우에는 논을 의미하죠. 논이 있는데 이를 답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곳에는 LG는 진이역이란 곳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진이역사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진이면 경기대로 1855번지에 위치를 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은 실제로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투자는 해당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요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도시를 만들려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늘지 않는데 굳이 신도시를 만들어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평택시 인구 추이를 보아하니 선명하게 우성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구수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 일자리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을 수용할 만한 도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평택시, 일자리가 많이 몰리는 곳에 인구 비율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이 도시가,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젊어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고 있는 도시라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할 때는 이 인구의 연령대가 사람이 젊어지고 있나 혹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회색깔 표처럼 보이는데 요 가운데 핑크 색깔과 노란 색깔 이 허리쯤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표가 뭐냐면요. 0세에서 110세 평택시 인구 비율을 제가 표를 가지고 온 건데 0세에서 110세 그 사이에 상위 20% 많은 사람의 인구가 들어가 있는 퍼센트가 지금 요 표입니다. 요 가운데깔 제가 엑셀표에다가 핑크 색깔과 노란 색깔 허리춤에다 만들어 봤는데 자 보시면요. 이와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으로 38세에서 52세 비율의 연령대의 남녀가 굉장히 많다.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허리죠. 일을 할 만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 탄탄하게 평택시를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즉 너무나도 젊고 활발한 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에 개통한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개통한 진이 역사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자, 제가 항공사진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 이곳은 아직 허허벌판이에요. 농과 밭, 산, 그리고 조그만 창고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 엄청난 시그널이 하나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한 시그널 몇 가지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나라장터 가서 2014년도에 진이공공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공사수주 공고가 올라옵니다. 환경부 들어가서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은 환경부 관할로서 2000년부터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004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에요. 이게 오늘날 진이역 옆쪽에 하수처리시설장으로 자리를 하게 됐고요. 하수처리장이 왜 중요할까요? 자, 고수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곳에 하수를 처리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나? 주거지나 상업지가 많이 들어가 있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먼저 넣고 주변을 개발할 만한 시그널로 선명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수 처리장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뭐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폭기지, 여러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서 하수 처리를 위한 각종 시설을 넣는데 이곳을 현장을 가서 보면요. 이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 네모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에 하수 처리장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농림지예요. 주변을 보면요. 허허벌판인데 먼저 하수 처리 시설을 넣어줬다. 굉장한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선명한 시그널이고요. 또 다른 시그널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없던 도로가 만들어지고 작았던 도로가 넓어진다. 이거 어떨까요?
굉장한 시그널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이역 근처에 로드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곳은 4차선 도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곳에 어느 날부턴가 이 빨간 색깔 깃발이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2019년 진이역 로드뷰 빨간 깃발을 찾아서 그 깔린 라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빨간 깃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토지 보상 완료가 이미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4차선 도로가 요 노란 색깔 선 4차선 도로가 여기 옆에 실선만큼 8차선 도로로 확포장을 할 것이다. 즉 이 진이역사 중심으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몰릴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도로를 넓히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진이역 중심으로 중요한 도로 시그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농부 이외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테헤란로가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테헤란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고요. 넓은 차선을 자랑을 해요. 근데 이곳에는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0년 1월 15일 날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서 진이역에서 오산시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뜹니다. 그래서 조회수로 보면은 193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조회수 중에서 100 정도는 제가 눌러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일단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라고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다운받으면 이와 같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측에 빨간 색깔 선, 요게 허벌판인 논두렁에 어마무시한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그널로 포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나라당터에서 진이역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 6월 18일 16시에 진이역 오산 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공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개찰은 2020년 6월 24일 날 11시에 진행을 했고요. 이를 한울건설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무려 180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요. 한울건설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입찰 공고 긴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그마치 예산이 약 125억 원이란 어마무시한 예산을 줍니다. 공사일로부터 24개월간 공사를 해라. 125억 줄 테니 한울건설 사업이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도라는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는 제가 어디서 갖고 온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나라장터 가시면 누구든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시점과 종점, 평택시 진이면 견산리 458번지로부터 평택시 진이면 견산리 110-3번지까지 2.1km 구간을 넓혀라. 얼마 폭으로 넓혀라? 뒤쪽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사를 24개월, 약 2년 시간 줄 테니까 넉넉히 시간 줄 테니까 2년 동안 만들어놔. 125억 줄게 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테헤란로만한 크기의 도로가 만들어질 곳, 현장 모습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가서 보면요. 이쪽 일대에 2.1km 125억짜리 도로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아까 요게 하수처리 시설이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 현장을 가서 보면 축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상에는 축구장이 덮여져 있고요. 지하에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 농지밖에 없는 이쪽을 천지개벽할 만한 시그널이 하나 둘 포착이 됩니다. 그거를 기반시설. 제가 지난번에 서원주 편에 말씀드렸던 SOC 사업 하나 둘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현장을 가서 보면은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은 도로. 경운기한데 겨우 다닐만한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든다? 약 55m 폭까지 늘릴 것이다. 그러면 55m라는 폭 사실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구를 대표하는 엄청난 도로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도로의 폭이 5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논두렁에 테헤란로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 테헤란로도 이미 도로까지 포함한 폭이 50m예요. 그게 이 평택, 진이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게 되는데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쪽일 때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제 머릿속에만 지금 한 5개 정도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한 시그널들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토지가 용도가 변경이 완료가 됐고 그곳에 좋은 교통편이 들어가는 곳, 이곳의 투자 방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들어가는 지제 역사 인근의 건축물이다 말씀드렸고요. 사람이 아직 없지만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 농지밖에 없는 곳에 LG라는 기업이 들어가고 LG 1공장, 2공장, 진이 3산업단지, 4산업단지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진이 테크노밸리까지 들어간다면 요건 제가 다음 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곳에 자그마한 농로길이 테헤란로처럼 만들어지고 이들이 도시화됐을 때 이들을 처리할 만한 하수 처리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면 한 번쯤 투자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투자 방법은 무엇이다? 바로 토지다. 이렇게 정고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가 몰리는 곳에는 반드시 수요 공급 원칙이 반영되게 되고요. 부동산 가격에 10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고수는 예언합니다. 삼성이 들어가 있는 지제 역사 쪽에는 건축물이고요. LG가 들어가 있는 진이 역사 쪽에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